제가 생각하는 그 특별히 사랑받는 곡이 된 이유는 선율이 단순하고 음악적으로는, 그리고 진행이 노래하기 쉬운 진행이에요. 그리고 가곡에서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가사. 근데 제가 이제 천천히 설명을 하자면, 전주가 시작되죠. 이게 편안함으로 시작해서 물망초 꿈꾸는 강가를 돌아 달빛 먼 길 님이 오시는가. 지금 길을 걸으면서 물망초 꿈꾸는 강가를 지나면서 달빛을 보면서 먼 길이 보이는데 님이 생각나는 거죠. 이렇게 시작되고, 2절 반복되는 멜로디에 갈숲에 이는 바람 그대 발자취일까, 흐르는 물소리 님의 노래인가. 그러니까 바람이 불어도 흐르는 물소리를 들어도 모든 것이 님에게 초점이 맞춰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절정이 시작됩니다. 내 마음은 외로워. 한없이 떠돌고.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는 보통 시를 마감하면서 전혀 관련이 없는, 새벽이 오려는지 바람만 차오네. 그게 1절이 끝나고요. 2절은 백합화 꿈꾸는 들녘을 지나 달빛 먼 길 내님이 오시는가. 그 내님에 대한 왔으면 좋겠다는 그리움이 엄청 절제되지만 강력한 표현으로 적혀 있고요. 풀물에 베인 치마 끌고 오는 소리, 꽃향기 헤치고 님이 오시는가. 이건 거의 환상 속에 빠진 거죠. 풀물에 베인 치마 끌고 오는 소리, 꽃향기 헤치고, 저는 개인적으로 꽃향기 헤치고 님이 오시는가, 이 표현을 정말 좋아하고요. 내 마음은 떨려 끝없이 헤매고 새벽이 오려는지 바람이 이네. 이렇게 끝나는데, 말씀드린 대로 대중적으로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너무 어려우면 안 돼요. 그래서 선율이 일단은 쉽고 흘러가듯이 되는데, 음악적인 진행을 보면 그 다음에 조금 더 올라가죠. 상향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더 올라가죠. 간절하게 한번 이제 내려와야 되는데 한 번 더 올라갑니다. 진행을 보면 딴딴 따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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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계속 올라갔다가 다시 편안한 집으로, 아니면 개인적으로 내적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고요. 마지막에 후렴 부분 말씀드린 대로 절정이 이제 내 마음은 외로워, 혹은 내 마음은 떨려 끝없이 헤매고, 이런 화성을 쓰면 사실은 이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해결이 되면서 새벽이 바람만 차오네. 그 한국 가곡이 시작된 시점이 서양 음악이 들어오게 된 계기로부터 시작되는데, 그 계기가 외국 선교사들이 서양 음악을 들고 왔거든요. 한국에 가지고 왔죠. 예를 들면 이제 그게 처음에는 찬송가고 이제 그런데, 보통 한국 음악에는 화성이 없고
아시다시피 5음정만 가지고 음악이 진행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화성이 붙여질 수가 없는데 이걸 이제 현대적으로 하면 화성을 붙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단순한 건데 서양 음악이 들어왔는데 이제 천성호를 부르면서 이제 화성을 처음으로 대했을 때 사람들이 정말 경건한 느낌도 들고 신비로운 그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뭐 예배 시간에 찬양대가 성가대가 기도송을 한다 그러면 4부로 지금 단선율은 화성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건데 사성부로 지금 1도에서 5도로 갔거든요. 여기에 엄청난 그 신비로움을 느꼈죠. 그래서 이제 화성이 한국 사람들에게 신비로움으로 다가오면서 또 그게 한국적인 가사와 시가 붙으면서 이제 한국 가곡이 생겨나는데 보통 이 당시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청산의 살리라 보면 선율 쪽이에요. 나는 숲으로 우거진 날 때는 청산의 살리라 그 선율적으로 가죠. 아니면 비목 같은 경우는 조연히 쓴 그 한국인의 대표적인 정서라고 하면 보통 한이에요. 한이 맺힌 여기 님이 오시는지도 보면 제가 볼 때는 한이 맞는데 그것을 아주 고급스럽게 절제해서 문화적으로 표현한 거고요. 이제 한을 좀 다이렉트로 표현한 것이 옛날에 창 같은 거 보면 뭐 춘향가 심청가 보면은 뭐 절절하게 울고 다이렉트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런 걸 또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래서 결국은 한국적인 감성을 잘 전달한다. 이것은 그 감성을 어루만져 주는 것인데 어루만져 주려면 이렇게 감성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이제 독일 사람들 경우는 한국 사람에 비해서는 좀 이성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보면 바흐 음악을 보면 8부음 표식 화성이 막 움직이는데 음악이 들리면서 뭐 때로는 환희가 될 수 있고 축제가 될 수 있고 기쁨이 될 수 있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거기는 바흐 음악은 뭐 슬픈 곡도 있지만 일단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맞추다 보니까 기쁜 찬양하는 쪽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서양 음악은 한국 음악에 비하면 훨씬 더 밝고 기쁘다, 즐겁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제 경험으로 이런 한국 가곡만 모아서 그 연주회장에서 합창단이 부르게 하고 했는데 의외로 독일 사람들이 그 들었던 평가는 이게 선율적이고 좀 경건하게 들렸기 때문에 찬송가라고 좀 생각을 했나 봐요. 물론 프로그램을 보고 가사를 볼 수도 있지만 음악적으로만 이해했을 때는 이게 찬송가 스타일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대요. 근데 사실은 이게 한국인들에게는 또 그 한국 음악이 생겨난 배경을 뒤로하면서 엄청 문학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곡이거든요. 예를 들면은 지금 서로 대화를 하다가 이게 사실은 동료 이런 쪽의 스타일이거든요. 지금 음악이 많이 발전한 것에 비하면 이런 곡은 단순하기 때문에 동료를 보면 어떤 곡이 또 있죠. 아무튼 단순한 선율에 단순한 화성어를 이렇게 가면은 순수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내적으로 순수했던 한 그 부분 아니면 음악이 혼란스럽고 막 이런 상황은 아니지만 정신적으로 혼란한 상태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나 대화 중에 좀 뭐 집중을 많이 해야 된다 할 때 갑자기
선율이 단순하면서 아름답게 이렇게 나오면 쉴 수 있는 그 시간이 되기 때문에, 아니면 내적으로 올 수 있는, 자기 개인으로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아마 특히 한국 가곡은 그 음악적으로 그렇게 이 서양 음악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면이 많았어요. 하고 싶은 대로 요즘 같이 작곡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까다롭고 또 엄격한 시절이었기 때문에 음악도 그 속에서 이렇게 자유롭지는 못하지만 그 억눌림 속에서 절제를 통한 아름다움이 나왔기 때문에 이 당시에 이렇게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